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9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희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랜만에 우리 네. 제이 씨가 왔습니다. 초장의 소개 멘트도 바뀌었네요. 네. 제가 아니 좀 잘 들어요. 걸렸어. 자기 안 나온다고 안 듣지 말고. 아, 이럴 수가. 네. 예, 제이 씨 얼마 만이에요? 저 한 달 만에 온 것 같은데요. 예. 한 달. 네. 제이 씨가 지금 혹시- 유튜브 모니터 팀에 가 있는데요. 유튜브 보고서가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쓰긴 썼는데. 네, 쓰긴 썼는데 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못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조만간 이제 여러 번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자, 오늘은요 신문 모니터 위원회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제이 씨가 신문 모니터 위원회에서도 떠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조만간, 교체. 왜냐면 이제 신입 활동가들이 들어갈 때가 돼서요. 이제 분과에서도 손 떼고 계속 유튜브로. 네, 당분간은 모니터 유튜브로 해야 되죠. 네. 예, 그래서요, 마지막 신문 모니터 아, 보고서가 그러네요. 아, 그래요? 마지막이라니까 약간 짠하네요. 네. 네, 마지막 보고서가 될 예정, 네. 본인이 발표할 아, 네. 수 있는 마지막 보고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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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연 신문 모니터. 나란히 특집. 나란히 나란히 벽돌 위에 신발들이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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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란히. 왜? 뭐가? 나란히 한쪽 방향만 계속 이렇게. 이게 저희가 이제 오늘 쓴 보고서가 네. 굉장히 우편향된 교육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네. 고등학생들에게 이게 한쪽 방향만 이게 나란히 쓰게만 만드는 그런 걸 이제 말하려고 이제 이렇게 나란히라고 가져왔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게 주제가 뭐예요? 이제 그 한국경제에 네. 그 생글생글이라는 논술 신문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학생들에게 논술 공부를 시킨다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그런 교육 자료예요. 이게 전국 고등학교에 한 1,300여 개의 고등학교에 배포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우편향된 교육을 좀 하고 있다고 제가 모니터 해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좀 혼동스러운데 이게 한국 경제의 삽지로 들어가는 그 네네. 세션 신문이에요? 아니면 한국 경제가 따로 만든 논술 신문이라는 게 따로 있는 그 거예요? 속지로 들어가는 섹션인데 아, 섹션이요? 2주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네, 논술 신문입니다. 한국경제에서. 근데 이 논술 신문을 고등학교에 배포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누가 배포해? 한국경제가 이 논술 시험을 쳐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면 잠시만요. 아 시험이 있구나. 네, 한국 생글 경제. 논술 경시 대회라고 네. 이걸 시험을 치는데 이게 대학 입시 전에 이제 학생들이 논술 시험을 한번 쳐보려고 하는 학생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대표적인 논술 경시 대회예요. 벌써 시행이 된 지 10년이 넘었고 아 그래요. 누적 응시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그거 몰랐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준비하려면 생글 논술 경시 대회를 준비하려면 어쨌든 이걸 읽으면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경제를. 주최하는 신문사니까. 아, 그래서 이제 큰일이네. 학생들이 읽고 있다. 아 그건 진짜 큰일이네.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배포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사서 보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얘가 약간 개념이 다른데 무료 배포의 생각이 들잖아. 배포하면은 그러니까 그럼 불법 교육부나 아닌가요? 이런 데서 이렇게 배포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나 이런 게 누군가가 아니고 본인들이 이 교육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학교에서 이걸 사서 학생들한테 배포를 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한국 경제가 이거를 배포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거는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지원이 있는지 좀. 네네. 그렇잖아요. 이걸 만약에 이거를 교육부나 지역 누군가가 이거를 만약에 사서 교육적인 거다라고 하면서 교육부가 사서 배포한다면은 그거는 진짜 특정 언론사의 그 교육 세션을 빙자해서 밀어주기? 굉장히 보수적인 정경련 신문을 그냥 하는 걸 텐데 거의 이렇게 강제로 주입시키는 건데 사실 다른 언론사도 이런 거 하는 거 있다고 알고 많이 있는데. 특히 중앙일보가 논술이 굉장히 그죠? 세죠. 예, NI 논술이 굉장히 센 신문인데 아무튼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왜 이거를 하게 됐어요? 그 생글생글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희가 사실 공시원 활동가가 제보를 해주셨어요. 네. 자기가 생글생글을 쭉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 친시장적이고 반노동적인 그런 기사들만 계속 나오고 있다. 네. 그런 정보들만 주고 있다 해서 저희가 또 신문모니터위원회에서 한번 다 전수조사를 해보자 네. 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네. 친기업 반노동 네. 관련된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네네. 전체적으로. 사례를 한번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럼 모니터 네. 기간이랑 이런 거 기본적으로 얘기해 저희가 주세요. 2018년 11월 12일부터 2019년 5월 20일까지 한 6개월 정도 이 생글생글 지면을 대상으로 쫙 한번 봤습니다. 네, 모니터 대상. 이 또 미리 또 물어보는 건데 이게 한 뭐 세션이면 한 4면 돼요? 한 11면 정도 됩니다. 네. 12면 정도. 되게 긴니다. 되게 많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대학 입시 논술 전략 뭐 책 추천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장사 좀 되겠다. 네. 그죠? 그 중에 이제 논술용 그 자료가 따로 있는 거죠. 네. 네네. 자, 그러면은 사례 네. 위주로 얘기해 네. 주세요. 그래서 원래 이 생글생글이 그 자기가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이슈를 하나 정해가지고 네. 3-4개의 기사를 걸쳐가지고 이제 정보를 주는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편향적이다. 어떻게 편향적이냐면 이게 5월 20일자 생글생글을 하나 볼게요. 이게 이슈가 근로시간 단축 이슈예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기사가 3개 정도 나왔어요. 근데 보통 이게 논술용 교육 자료면 여러 가지 정보를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로시간 단축의 뭐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어떤 걸 기사로 썼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1면이 이번에 버스 파동 확산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설이란 제목의 기사였어요. 뭐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로시간의 단축의 역설이 있으니까. 4면 기사 제목이 주 52시간발 버스 파업 피했지만 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 커져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세금으로 메워주게 돼. 라고 또다시 이 근로시간 단축의 그 어떤 역설 아니면 이제 그 부작용들을 얘기했고 근데 이제 5면에서는 이제 또 다른 기사에서는 2년 동안 친노동 정책 밀어붙이다가 경제 성적표 최악 소득 주도 성장 수정해야 이렇게 기사 3개가 나갔어요. 아니 근데 웬만한 논술 교재나 이런 거는 네. 뭐 이쪽 저쪽 입장 그럼요. 다 이쪽 해주고 저쪽이죠. 그다음에 정보 같은 거 그쵸. 자료 같은 거 제시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아예 이쪽만- 노동자 쪽이 없네요. 이쪽만 계속 기사를 제공해 주는군요. 아 이건 논술 아니지. 그렇죠. 논술이라고 얘기하기 좀 민망하죠. 논술 아니지. 네. 어쨌든 첨예하게 그 해석이 갈리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갈리는 이슈인데도 한쪽만 모두 한쪽의 주장으로만 채웠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4월 15일자 기사에서도 4월 15일자 생글생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때도 주제가 국가 부채였어요. 근데 국가 부채가 어쨌든 이게 많냐 적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뭐 도움이 됐냐 아니면 뭐 국가 경제 안 좋냐 이렇게 되게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인데 그렇죠. 국가 부채가 늘어서 안 좋다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지면에서는. 그래서 기사가 똑같이 3개가 나갔는데 첫 번째 기사가 사상 최대로 늘어난 한국의 국가 부채 이러면서 국가 부채 너무 많이 늘어나서 안 좋게 됐다 이런 얘기를 썼고 또 다른 기사에서는 한국 국가 부채 빠른 속도로 급증해 1,700조 원 육박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 부채 큰 짐 국제 신뢰 악화 우려 그 다음 기사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나랏돈 펑펑 쓰다 경제 파탄 성심성 복지 지출 등 포퓰리즘의 재정 무너지면 미래 없어 라고 국가 부채의 미래가 없어졌다라는 기사만 쭉 썼습니다. 아니 이런 거 하면 학생들한테 이런 것만 주입시키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사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망치고 있다 막 이런 논술 시험 치면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라고 제시하는 그러니까 거죠, 생각도 그렇게 하지만 시험을 칠 때 떨어진다. 네. 왜냐면 한쪽만 그쵸. 옹호할 거잖아. 결국에. 그리고 약간 이 사기 수준의 기사도 내놨는데 이제 국가 부채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작년 국가 부채가 잠시만 2018년도 국가 부채가 전년 대비 20조 원 정도 늘어나가지고 2009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낮았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언급했던 그 두 번째 기사 한국 국가 부채 빠른 속도로 급증해 이 기사에서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만 조사해가지고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 가장 그 국가 부채가 적게 늘어난 건 아예 통계에서 빼버리고 야. 그 전에만 이렇게 국가 부채 많이 늘어났어요라고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정보마저도 약간 자기들의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기사에서 하던 걸 똑같이 하고 있네 여기서. 그렇죠. 이걸 본 학생들이 도대체 뭘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치. 하나는 가려버렸잖아요. 지금 국가 부채가 줄어들었다는 건 가려버리고 증가폭이 줄어들었다는 건 가려버리고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꼭 베네수엘라랑 그렇게 맨날 비교를 하잖아요. 이게. 맨날 사실 조선일보랑 경제신문이 베네수엘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스도 좋아하고요. 그리스도 나와요. 아 나와요. 네.
그래서 국가 부채 막 포퓰리즘에 따라서 재정 펑펑 쓰다가 나라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금 재정 여력이 베네수엘라 수준은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래서 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재정 여력은 GDP 대비 225%로 분석이 됐는데,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GDP 대비 225%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8.2%였다. 그러니까 아직 건전하다라는 그러니까 분석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석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꼴 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논술신문은 그 학생들이 글을 쓰기 전에 자신의 관점을 찾기 위해서 어떤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생글생글은 어느 한쪽의 입장은 전혀 소개하지 않거나 뭐 약간 이제 뭐 잘못된 것이다라고 다루면서 생글생글이 소개하고 싶은 입장만 논리적이고 진실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 베네수엘라는 좀 웃긴 게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이고 기름값이 관련 있는 거지 우리나라랑 전혀 사실 비교할 수가 사실 없잖아요. 비슷한 나라를 비교하든가. 그러면 저기 북유럽하고는 또 왜 비교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리스만 비교하죠. 그러니까 한쪽만 계속 주는 거야. 사례 그럼 그러니까요. 북유럽 사례도 가져오던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복지를 늘려가지고 국가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뭐 사는데. 행복지수도 올라간다라는 얘기도 같이 넣어주는 게 논술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니 이거 참 망한 사례만 계속 너무 제시하는 심하잖아요. 거죠. 근데 더 심한 게 있습니다. 어. 이게 생글생글에 그 이제 NIE 포인트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질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 밑에다가 우리 한번 이거 고민해 봐요라고 이렇게 던져주는 그 지면이 있는데 이 던져지는 고민거리도 굉장히 웃깁니다. 왜? 이게 5월 6일자 그 NIE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고등학생들한테 이제 그 논술 교육 시킨다면서 자 우리 이거 한번 고민해 봐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건데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소득주도 성장론이 현실에서 안 통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편 나라와 그 결과를 토론해 보자.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논의해보자. 이렇게 3개를 던져줬어요. 근데 네. 사실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나는 이 NI 포인트 자체는 별로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소득 주도 성장론이 현실에서 안 통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이걸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말이잖아. 그렇죠. 왜 안 통할까? 왜 지금 안 통할까? 거꾸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 주도 성장이 사실 그렇게 썩 잘 통하지 않거든요. 네. 이유가 뭘까? 최저임금만 올랐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게 아니고 다른 다른 것도 부분도. 있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수만 있다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무조건 질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에요. NI 포인트는 나는 포인트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말한 것처럼 거기에서 이제 사례가 될 수 있는 비교점이 되는 거를 그런 기사들을. 진보 보수 또는 뭐 다양한 어떤 다른 학설들을 다 이렇게 적당히 그 학생들에게 맞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맞는 수준이라는 건 너무 많은 그러니까 TMI를 줘봤자 소용없거든요. 딱 학생들 고등학교 정도에서 논술이 가능한 정도의 그 내용을 데이터를 그러니까 뭐 한 면 정도는 진보 쪽 의견, 한 면 정도는 뭐 보수 쪽 의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관련된 내용 의견이라기보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들 드러난 사실들을 쭉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약간 전제를 한 게 약간 문제다라는 저희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 통한다라고 전제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게 통하냐 안 통하냐 초장이 안 통하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 뭐 통하는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뭐 소득이 좀 많이 올라가고 뭐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안 통했다라고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건 그 질문 자체가 사실 논술적이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립적이지 않다는 기계적 중립마저도 지키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어지는 사례들도 되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그러니까 이게 기사 밑에 달려 있는 질문지인데 기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소득주도 성장론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없는 모델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또 베네수엘라가 등장해서 아 진짜.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아니면 이 복지 정책을 해가지고 국가가 이제 재정을 많이 써가지고 나라가 망했다라는 걸 쭉 써놓고 자 우리 소득주도 성장에 안 통하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편 나라와 그 결과를 토론해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사례 소개해주고. 그럼 뭐겠어요? 그러면? 망한 이유를. 망한다는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하면 망한다는 망한 얘기를 이유를 생각해 보자. 그 얘기를 하려고 논술이라는 걸 그런
겉껍데기를 써놓고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 저는 야. 약간 이렇게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 너무하네. 네. 어쨌든 그러면 소득주 성장론이 뭐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양쪽 의견을 주고 물어봤으면 사실 그렇죠. 뭐 좀 봐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논술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글을 쓰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려면 고민할 수 있는 시점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진보건 보수건 아니면은 뭐 사용자 입장, 노동자 입장이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그 주장이나 통계들을 보여주면서 생각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생각이 아니고 진짜 주입식 야 이거 망했어. 틀린 거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있네. 그러니까 이것만 본 학생들은 절대로 다양한 생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질 수가 없다. 학생들 오로지- 입장에서는 편할 수도 있어요. 왜 편합니까? 외우면 되잖아. 하나만 그렇죠. 외우면 되지. 달달 내가 외우면 고민할 되니까? 필요가 없어. 음. 논술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첫 번째 출발이에요. 근데 그쵸. 이건 논술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경제지들이 좋아하는 어떤 이 시장 친화적인 그런 개념들만 머릿속에 넣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이거 하시는 분들은 좀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네. 이걸로 공부하시는 분들. 네, 학생들을 그러니까 우선 이걸로 위해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안 이게. 돼. 이거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그 생각에도 불리하고 네. 시험에도 점수에도 불리합니다. 자기 인생에도 안 좋다. 인생에는 더 안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생글생글에서는 이제 책을 추천해줘요. 그 매 호마다. 근데 이 책 추천하는 책마저도 굉장히 편향적인 책들. 그러니까 약간 기업의 자유를 최우선시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터부시하는 그런 책들만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 14권의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한 기간에 14권의 책을 추천해 줬는데 이 중에 8권이 경제서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책들만 있는데 대표적인 그 신자유주의 학자인 하이에크가 쓴 노예의 길 이런 책을 보면 사회주의는 국민을 노예로 이끄는 길이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이런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2월 25일자래 프리드먼이 쓴 선택할 자유에 평등부터 앞세우는 사회는 자유마저도 잃는다. 정부 개입주의는 잘못된 환상. 개입 최소화해야 이런 내용. 2월 18일자 자유 위한 계획. 미제스라는 사람이 쓴 자유를 위한 계획은 계획 간섭주의는 시장 경제와 양립하지 못한다. 뭐 4월 8일자 토크브리 쓴 미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의 가장 큰 위험은 평등이 자유를 잠식하는 것이다. 뭐 이런 책들을 계속 소개해주고 있었다. 아니 경제에 관해서 네. 왜 미국 책만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평등과 분배의 가치를 다룬 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권도 중요하고 노동자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 뭐 경제가 발전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라는 책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책들은 없이 자유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책이 대부분이었다. 마지막으로 뭐 생글생글은 이래놓고서는 뭐 자기들이 스스로 학생들의 사고와 논리를 키워주는 선생님이다. 라고 자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시민의 주체적 사고를 위한 전제 조건은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 한쪽 입장만 제공해주고 있다. 편향적인 정보만 제공. 그래서 생글생글이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다. 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언론은 결국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칠 수 없다. 게 저희의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신문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신문을 선택해서 보라고 하는 선생님이나 보는 학생이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문은 얼마든지 얘네는 정경련 신문이에요. 네네. 그냥 아예 대놓고 이건 우리는 그냥 기업이야 얘네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 신문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 신문을 보지 말라고 그냥 홍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보지 말라는 거죠 사실. 네. 그럴 수밖에 이렇게 편향적이게 하고 있는데 이거 봐서 뭐하냐라고. 네. 근데 사실 이거를 어찌됐든 제가 보기엔 선생님들이 권유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게 왜냐면 경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논리 공부 뭐 이런 그러니까 논술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신문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권유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애들한테 진짜 이게 독약인지 무슨 약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렇죠. 권하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동아리도 되게 많고요. 학교에 가면 논술 동아리도 있고요. 논술 공부를 하는 그 모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신문을 이 신문이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은 학생들이 이 경제신문을 일부러 이것 때문에 구독을 해서 보고 있다면은 사실 선생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걸 뭐 절독 운동을 하던가 이걸로 공부하지 말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몰랐잖아요. 우리 선생 아니잖아. 우리는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몰랐을 수 있는데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신문을 애들한테 가는 그 신문을 읽어보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어린이 그 뭐 소년 동화, 소년 조선 예전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물론 그런 거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선생님들이 강요하거나 보라고 하지 마라 이거 우리 안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전에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알려서 너무 이게 되게 편향적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잘 전해서 절독 운동이 발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신문들에서 논술 자료를 많이 주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중앙일보랑 한겨레랑 같이 하는 사설 속으로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네. 그거 그래서 오래됐어요. 네, 되게 오래돼서 5년 정도 됐거든요. 한겨레 중앙일보가 서로 사설을 공유해요. 되게 좋은 서로 거죠. 자기네 한겨레 중앙일보 사설을 싣고 네. 중앙일보의 한겨레 사설을 같은 주제로 어떻게 다르게 써나를 헐. 보여주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의 어쨌든 이런 입장들을 똑같이 제공해주고 생각해 보세요라고 제공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차라리 나은 거죠. 사실 양쪽 입장을 다 해주니까. 이건 아무튼간에 그 학부모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전혀 모르고 나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애가 학교에서 신문을 봤나 보다. 논술 공부를 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돈을 줄 거 아니야. 아니면 그렇죠. 일단 이게 정말 이거 지금 좀 사실 좀 답답하네. 이거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배포라는 것이 어느 수준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지금이라도 알아봐서요. 네. 이게 배포 차원의 배포인지 어떻게 보면 이거를 교육적 차원에서 무료로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한국경제가 이거를 그냥 이게 매주 나오는 게 아니라며 네. 격주라며 그러면 그 주에만 이거를 더 다량으로 더 찍어서 이걸 학교에다가? 배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미래에 우리 독자를 확보하는 일이거든요. NI가 계속 보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게 뭐야 뇌 구조가 바뀌어 버리고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친근감을 갖던 그 신문이기 때문에 커서도 계속 보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부모들을 통해서 부모와 교사들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절독 이거를 알려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료로 배포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뭐 그거 그러니까 교육감이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뭐 그럼- 학교 관계자와 네네. 뭐 신문사 사이에 어떤 네. 계약이 있다거나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내일은 책 읽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탐험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뉴스 오늘 순서 모두 SBS는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라인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셔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어떡해요? 신문 보다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나요? 종편 보다가 머리가 띵? 그거 괜히 버티다가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언론 제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민원연이 있다. 언론 조심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